자, 실학에서 말하는 중상주의와 중농주의 순서가 달라요. 서양은 그래서 제가 표를 만들 때 중상주의에서 중농주의를 이렇게 만들어서 순서대로. 오케이? 그래서 이건 나중에 읽어보세요. 그럼 이제 서양 정리됐으니까 조선의 실학으로 넘어갑시다. 자, 이거 왜 서양판 실학이라고 제가 말씀드린지 이해했어요? 원래 윤리적인 문제를 고민하던 윤리학자인 애덤 스미스가 경제학을 이론을 발표해서 국부론이라는 책을 냈잖아요. 실학이죠? 아니, 공부를 아무리 많이 하면 뭐예요? 먹고 사는데 아무 도움이 안 되는데 이거잖아요, 실학이. 그렇죠? 자, 그래서 실학은 간단해요. 그때 당시에 조선을 지배하던 사상은 뭐예요? 사상. 자본주의, 민주주의 있다는 거 아니잖아요. 무조건 성리학이. 우리가 나중에 유교의 가르침에서 뭐 좋은 것도 많기 때문에 그걸 좀 다루긴 다룰 겁니다만, 성리학은요, 어른을 공경하고 임금을 공경하고 윗사람의 말은 무조건 따라야 되고, 권력을 갖고 뭐 예를 고을의 수령이야. 그러면 고을의 수령이 나쁜 짓을 하더라도 어때요? 아, 그분이 뭔가 뜻이 있겠지. 그래도 내가 신하된 도리를 해야지. 백성된 도리를 해야지. 이런 식으로 나를 낮추고 그 권위에 복종하는 거예요. 원래 공자님, 특히 맹자님은요. 맹자님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알죠? 야, 왕이 왕노를 안 하잖아? 그거는 왕이 아니야. 필부야, 필부. 동네 아저씨라고. 그래서 맹자는 뭐라 그랬어요? 왕이 잘못했다고 해서 왕을 죽이고 권력을 교체하거나 이러면은 유교의 가르침에 어긋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지, 맹자한테. 왕이 딱 봐도 잘못했고 왕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면 이놈은 뭐야? 나쁜 짓을 하는 동네 아저씨, 동네 불량배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잡아 끌어내리든가 필요하면 잡아 죽여야 되는 거죠? 맞아요? 이게 반역이에요? 아니잖아. 그게 원래 맹자님 말씀이에요. 근데 그건 쏙 빼놓고 얘기하죠, 당연히. 그렇죠? 왜 그래요? 지배층의 입맛에 안 맞잖아. 성리학이 사실 좋은 가르침이 되게 많은데 문제는 뭐예요? 실질적인 나라의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고 더더욱이나 뭐야? 국민들, 백성들의 먹고 사는데 전혀 의미가 없다라고 해갖고 이제 실사구시, 이 조선의 실학도 여러분 중국의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실사구시, 사실에 입각해서 진리를 탐구하자 이렇게 했는데 이 실사구시라는 개념 역시도 여전히 먹고 사는 현실하고는 좀 관련이 별로 없었어요. 요 실사구시라는 거 다음에 나온 게 말하면은 경세치용 중농주의와 이용후생 중상주의가 나온 거예요. 근데 여러분 봐봐요. 제가 늘 인문놀이터에서 말씀드리지만요. 단어가 낯설면 정 떨어지지 않아요? 단어가 낯설면 정 떨어지고요. 정 떨어지면 보기 싫고요. 보기 싫으면 꾸역꾸역 외워야 돼요. 이것만큼 비효율적인 게 없잖아요. 그래서 잠깐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보세요. 서양 근대사는 중상주의에서 중농주의로 넘어온 거 이제 안 까먹었죠, 이거 아직. 근데 실학은 유형원이 이제 스타트를 끊었기 때문에 그런 건데 실학은 중농주의에서 시작해서 중상주의로 넘어갔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뭐죠? 농장, 천하, 지대본. 뭐예요? 농업을 짓는 자는 천하의 지대본, 근본이다 이거죠. 그래서 농업이 더 중요했다는 거예요. 자, 근데 보시면 경세치용 하면은 뭐예요? 여러분 경영학과 알아요? 경영학과? 네, 서울대학교 가고 싶어요? 서울대학교 어디 갈 건데? 그러면 경영학과나 법학과 가고 싶어요. 이거 경이죠? 경이 뭐예요? 경영하는 거죠. 운영하는 거예요. 운영하는 거. 잘 돌아가게 만드는 거 조직이. 경세. 세상을 경영하는 게 이르러야 된다. 이르러야 된다. 용. 사용할 수 있는 거. 쓸모 있는 거. 어? 그거에 이르러야 된다. 그게 뭐야? 세상을 경영한다는 것은 이르러야 된다. 용, 쓸 수 있는 거에 이르러야 된다. 그걸 줄여서 경세치용이라고 말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실학의 중농주의는 세상을 경영하여서 실용적인 것에 이르도록 합니다. 이렇게 하면 말이 길잖아. 그래서 경세치용이라고 줄여서 말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중상주의는 뭐예요? 여기는 또 이용후생이야. 여기도 용자가 들어가네요. 그렇죠? 자,
이용후생에서 이가 뭐예요? 이익이잖아, 이익. 상업은 뭐예요? 상업은 이익을 남기는 게 상업 아닌가? 그렇죠? 100원에 사서 200원에 팔아야지 이익이 남잖아. 그렇죠? 네, 그게 이. 그 다음에 쓸 용이죠. 이것도 쓸모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용, 후생. 후가 뭐예요? 두꺼울 후자잖아. 두꺼울 후자. 여러분, 겨울에 이불이 어때요? 두꺼워야지 좋지 않나? 그죠? 배부르고 등 따숩고 그게 후잖아요. 후생, 사는 것이 두터워야 된다. 이렇게, 좀 돈도 그렇고 먹고 사는 게 좀 두터워야 된다. 이게 이용후생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그래서 처음에 실학하면 나오는, 교과서나 이제 나중에 배우실 거예요. 나오는 단어가 실사구시 배우실 거고요. 그 다음에 나온 단어가 경세치용 배울 거고요. 그 다음에 이용후생 배울 거예요. 이게 실제로 시간 순서도 이런 시간 순서로 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실사구시는 좀 학문적인 관점이고, 요 경세치용과 이용후생이 실제로 좀 개혁을 하려고 했던 그런 실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제 성우이 드디어 눈물 난다. 이제 드디어 나왔습니다. 자, 요 표부터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성우 사설로 넘어갈게요. 자, 중농주의는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은 뭐라고요? 농자는 천하지대본이다. 농업 짓는 사람이 천하의 큰 기반이다. 조선시대를 생각해봐. 그럼 답이 딱 나오지 않아요? 조선시대 먹고 사는 거 핵심이 뭐야? 농업이지 뭘. 당연한 거 아니에요. 경세치용. 그 다음에 이게 중요한 거죠? 핵심 방향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지주제를 폐지하고 자장농을 육성하자. 여러분 고려가 왜 망했다고요? 고려가 왜 망했어? 먹고 사는 것 때문에 망한 거예요. 토지를 귀족들만 잔뜩 갖고 있어서, 그리고 그때 당시 뭐예요? 불교가 커졌기 때문에 불교의 승려들이 땅을 많이 갖고 있어서, 먹고 사는 거 핵심이 땅인데 그 땅을 다 갖고 있는 거야. 그럼 당연히 반발이 일어나지 않을까? 그래서 조선 건국된 거예요. 오케이? 그리고 조선 후기로 넘어와서도 고려 말하고 똑같아진 거야, 사실은. 응? 처음에는 태조 이성계부터 시작해갖고 뭐예요? 토지 개혁을 많이 했죠. 그리고 임진왜란 끝나고 광해군, 영화 광해 보셨어요? 광해 보시면 세금 문제하고 그 다음에 토지 문제, 요걸 해결하려고 했었어요. 광해군이. 그러니까 귀족들이 좋아해, 싫어해? 완전 싫어하지. 극혐. 귀족 입장에서는. 그쵸? 네, 그래서 어쨌든 조선 후기도 똑같다. 네, 그래서 중농주의 핵심은 자장농을 육성. 자장농이 뭐야? 네, 스스로 자기 밭에서 일할 수 있는, 그래서 일할 맛 난다 하는 그 자장농을 육성하려다 보니 뭐예요? 그래서 나오는 게 균전론, 한전론, 그 다음에 여전론, 이게 나오는 거예요. 왜? 먹고 사는 거 핵심이잖아. 그러니까 어때요? 땅을 힘 있는 놈만 가지면 안 된다. 그래서 균등하게 나눠주자. 그래서 균전론. 제한을 좀 줄까? 땅을 사고 파는 제한을 좀 두면 어떨까? 한전론. 제한을 두는 거니까. 왜 제한을 둘까요? 팔 수가 없어. 토지 매매 금지. 근데 하고 여전론, 정약용. 여전론은 뭐예요? 여가요. 이 여가 마을 여자래요. 마을 여자. 그래서 여전론. 이거 설민석 강의에 다 나오는 거니까 길게 말 안 해요. 자, 그래서 여전론, 뭐 정전도 다 같은 맥락인데, 자 보시면 뭔가 부모님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부동산 정책하고 뭔가 비슷한 느낌 안 들어요? 정치를 어떻게 하느냐가 경제를 결정한다. 맞죠? 균전론, 한전론, 여전론 다 옛날 얘기가 아니라 지금 부동산 LTV, 뭐 담보대출에 대한 어떤 비중, 어디까지 할 거냐, 이런 게 전부 다 이 얘기예요. 왜?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실학은 그냥 옛날 조선시대 그냥 그런 거구나, 이게 아니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자, 그 와중에 이익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한전론을 주장했고요. 그 다음에 중농주의가 사실은 대부분 비현실적이라는 비판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제도인 거 맞는데 당연히 뭐야? 귀족들이
이거를 수용할까? 수용 안 하지 않을까?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중농주의에서 중상주의로 넘어오는 거예요. 근데 중상주의는 보통 뭐냐면 상공업을 발전시키자고 하고요. 북학파. 네. 그럼 이제 이거 나왔네. 뭐야? 했잖아 우리. 박제가의 북학이. 북학이를 왜 썼다고? 청나라 갔다 오니까 얘네 그냥 오랑캐가 아니던데. 그래서 운송수단의 효율, 즉 뭐예요? 상업을 발전시키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게 뭐예요? 운송수단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박제가의 북학이 할 때 뭐가 나왔어요? 수레가 나오고 배가 나오고 배가 뭐 갑판이 나오고 뭐 이 얘기가 왜 그런 거예요? 그냥 그런가 보다가 아니라 운송수단의 효율을 말한 거예요. 엄청 중요하거든. 근데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생각해봐요. 자, 우리나라가 생산성이 중요한데 생산성만큼이나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나라는 자유무역이죠. 우리나라 항상 얘기하잖아요. 수출해서 먹고 산다 얘기하잖아요. 우리나라가. 사실은 중농주의적인 생산성하고 중상주의적인 자유무역하고 사실 우리는 둘 다 필요한 건 맞긴 한데 이렇게 중상주의자들이 이제 나타나서 북학파라고 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둘 다 말이 되죠? 중상주의에서 보면 산업공상의 평등을 말한 유수원이라는 또 실학자가 있었습니다. 양반들도 어때요? 필요하면 노동해야 되고 그 다음에 경제를 잘 하는 사람들이 무시당하면 안 되는 거죠. 자, 산업공상은 뭐야? 공부 잘하는 선비, 농업, 농사 짓는 사람, 공업, 물건 생산하는 사람, 상업, 상인들이죠? 근데 여러분 아시죠? 산업공상의 순서가 이렇게 되잖아요. 권력의 순서가. 되게 웃기잖아요. 지금 우리나라는 어떨까? 지금의 우리나라로 치면 여기에 누가 있는 거예요? 재벌이 있죠. 삼성, SK, LG 이런 거 전부 다 뭐예요? 조선시대 기준으로 보면은 장사치죠. 근데 완전히 달라졌죠. 상호이익으로 보면은 벼슬의 뜻이 없지 않았지만 당쟁에 휩싸여서 고생했고요. 말년에 경제적으로 극심한 고통을 겪게 되고요. 농민들과 지내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당쟁에 휩싸여서 쫓겨나요. 그래서 힘들게 살았어. 농민들과 지내면서. 그때 당시에 농민들과 지낸다는 것은 되게 가난하다는 얘기죠. 근데 일하지 않는 자신을 존벌레에 비하며 자책했습니다.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실학자니까. 근데 이때 당시에 시대적 배경이 어떠냐면요. 진짜 좀 되게 짜증나는 게 뭐냐면 영조 정조 전에요. 예속 논쟁이라고 하는 게 발생합니다. 이게 얼마나 황당하고 웃기는 얘기냐면요. 여러분. 정치하는 사람들이 지금 국민의힘, 민주당 이렇게 있죠? 그래서 대통령이 국민의힘이니까 여당, 그 다음에 민주당이 현재는 야당이 됐는데 이걸 그렇게 보면 돼요. 근데 이 두 정당에서 뭘 갖고 싸웠느냐? 효종이 죽었는데 효종의 죽음에 대해서 신하들이 상복을 입는 기한을 언제까지 하는 게 정당하냐 갖고 싸웠어. 이게 얼마나 웃긴 거냐면 예성 논쟁할 때가 언제요? 임진왜란이 일어나고 병자호란이 일어나고 양난 두 개의 난이 일어난 다음에 백성들 막 굶어 죽어 나가고 이제 어떻게든 좀 먹고 살아보겠다고 막 난리치고 있는 와중에 이 인간들은 예속 논쟁하고 있었어요. 말이 멋있지만 쓸데없는 거 갖고 이런 거 갖고 권력 싸움하고 있었다고요. 이게 과거